이재명의 외교는 고립이고요. 이재명의 정치는 탄핵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심판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미국과 중국이요 관세 전쟁을 벌여왔는데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봉합됐습니다. 이재명 어디로 갔습니까? 꽁꽁 숨은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 우동훈이가 이 토사구팽을 당한 거 국회에서 보셨죠? 그렇게 앞장서가지고 한남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한다고 난리 법석을 부렸는데요. 제대로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되어가지고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놓고 반미하고 쉬쉬 외쳤는데 왕따이밍 외교로 제대로 토사구팽 당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총체적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죠. 자, 전 세계에서요 중국 똥물 튀어가지고 제대로 살아남은 나라가 있을까? 없습니다. 중국은요 철저히 중국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재명은요 버림받은 겁니다. 각자 도생이죠. 자, 세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죠?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패권 전쟁이다라고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까불고 있지만요. 감히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결코 네버 아니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미중 관세 협상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정권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반미 친중 노선을 노고라 했죠. 자, 미국이 아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 외교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유진영 국가 중에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에도 참석을 했죠. 우원식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미국과 관세 갈등을 봉합하면서 철저히 토사구팽 당하는 신세가 되었죠. 한때 이재명이가요 자신이 트럼프의 뭐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이런 말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권과 1,000억 달러 에너지 수입 그리고 추가로 1,500억 달러 대미 투자권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이 상황을 보고 한국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을요 제대로 사람 취급 안 한다라는 거죠. 중국은요 이재명을 소모품으로 여기면서 냉정히 정리한 겁니다. 자,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공식 만찬에도 불참한 이재명 국익보다 체면을 택했고 동포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정치적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뭐 고립이죠. 아마 말은 안 해도요 그 아세안에 참석한 정상들은요 이재명 이거 도라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국민들은요 이제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영포티, 개딸, 개 아재들도요 이재명 이거 쉴드 안 됩니다. 외교적으로 무능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됐다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도 지금 커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국이요 미국과 이 봉합하고 손을 잡는 순간 이재명은요 국제사회에서 이제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외교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미중 봉합 이후에 드러난 이 왕타이밍 외교의 붕괴 과정과 자 그리고 관세 협상 브리핑에 대해서 누가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또 이재명 정권이 왜 국제사회에서 완벽히 고립되었는지 분석하고요. 국민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윤TV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의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되어서 우파 플랫폼 강화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윤TV 구독자 몰도 상당히 우수한 제품으로 가득가득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강력 추천 상품은요. 산지 직송 못난이 감홍 사과입니다. 저는 한번 먹고 또 재주문했습니다. 1년 중에 길어야 한 달 정도 맛볼 수 있는 매우 귀한 품종의 사과죠. 일반 사과보다 당도가 높고요.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이 되지만 저희 구독자몰에서는 29,500원에 중간 유통 없이 농가와 직거래로 연결드립니다. 댓글 상단에 전화번호 고정하겠습니다. 농가와 바로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제 구매율이 가장 높은 감홍 사과 맛있게 드시고요. 애국 소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우파 유튜브 전체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관세 협상 브리핑을 안보실이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발표가요, 뭐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외교부 또는 통상교섭본부가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 안보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의 총체적 붕괴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하는데요. 자, 이재명 정부의 외교 라인은 지금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미국과 줄 닿는 놈이 한 놈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관세 협상 브리핑을 국가안보실이 맡는 초유의 사태. 김현지가 나와서 할 수 없으니 위성나기가 도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자,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요. 27일에 외신 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타결이 임박했다라고 말한 데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도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그리고 투자 이익 배분 등 방식에 대해서 모두 쟁점으로 남아있다 라면서 협상 타결의 난항을 시사했습니다. 통상 경제 라인이 아니라 안보 라인이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에 대해서 대신 설명한다라는 건 이례적이죠. 단순한 해프닝일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권의 외교 체계가 완벽히 붕괴됐음을 의미하고요. 이 안보 라인이 나선다, 경제 대책을 설명해야 될 자리에 위기 관리 프레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게 지금 대단히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이재명이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나서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위성나기가 계속 언급되고 보이는 거죠. 관세 협상은요, 통상본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실 3차장이 나가서 타결이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 사실상 뭐 경제 외교의 실종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를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또 가스라이팅하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는 거죠. 자, 27일에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 이재명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 투자 방법, 투자 금액, 손실 부담, 배당금 분배, 방식 등 모든 것이 쟁점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이 접점을 못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은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의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왜 입을 띄냐고. 이재명이가 대미투자 3,500억 달러 제시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5,500억 달러 하니까 가오 좀 살려야지. 우리는 한 3,500억 달러나 할까? 이 지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이유를 미국 때문이다라고 지금 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허허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자, 이재명 정부는요, 모든 외교의 문제를 위기 관리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반미 하다가 지금 오지게 두드려 맞고 있는 나라들 있습니다. 자, 지금 베네수엘라 곧 육상으로 이제 미군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을 보고도 지금 이재명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이 3,500억 달러 선납을 요구한다. 이걸 안보 리스크로 돌리고 투자 협상이 결렬되면 국가 안보를 위한 조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패를 어떻게 안보 프레임으로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안보실장이 지금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 안 말려 들어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변명 따위는 들어주지 않겠어. NO! 하는 거죠. 자, 지금 아세안 정상회의에 가가지고요, 이재명이가 빌빌빌빌 뭐 트럼프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시각에서는요,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피해서 도망을 당긴다라고도 하지만요, 또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근처에도 이재명 못 오게 만들어 라고 한 것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가 외교를 안보실에 맡긴 건 단 하나, 국가 위기로 포장해서 모든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는 뭐 피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 위해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외교 라인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 안보실을 방패로 세운 거죠.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한국 외교는 뭐 흔들리는 피라미드가 된 거죠. 여기에 위기를 하나 보태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그렇게 믿었던 중국이요, 지 살 길 찾아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오는 30일에 부산에서 에펙을 앞두고
있죠.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다라는 건 에펙 정상회의에서 사인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대단한 이벤트를 목적으로 봉합이 됐다라는 겁니다. 25일, 26일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5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한 겁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는요. 세계는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좋은 소식을 듣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잘 마무리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자, 에펙 정상회의는요. 그야말로 트럼프와 중국에게 조명이 집중되겠죠. 여기서 이재명은 완벽 삭제됐다라는 거고 이것을 예고한 겁니다. 27일에 중국 신화통신 그리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요. 미국 무역 대표단을 이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상당량 구매하고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이 예고했던 100% 추가 관세까지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요 틱톡의 사업권을 인수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세부 사항이 조율 합의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합의는요 두 정상이 한국에서 마무리할 거다라고 베센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보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현지 시간으로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에어포스 안에서 뭐라고 했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뒤로는 지금 거의 다 조율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정말 포괄적인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툭 던지고 뒤에서는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사항이 발표되기 전에부터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날 기자들의 질문, 어떤 질문?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기대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을 또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뭐라고 했냐? 타결에 매우 가깝다. 한국이 타결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나는 준비가 됐다라고 말했죠. 그 말은 합의 없고 내가 말한 거, 네가 말한 거 그대로 나는 아직도 믿고 있으니까 뭐 대미투자 3,500억 달러 선납이다라고 우리는 돈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외에는 결코 너랑 만날 일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말은요. 네 입 여물고 대미투자 3,500억 달러 지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말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말을 번복하는 입이 가벼운 사람 또는 쉬운 사람이 되는 거 도저히 용서 못해. 너 내가 쉬운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약속 지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못 보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자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을 쓰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한 번의 회담조차 같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재명은요, 이 외교를요, 국익이 아닌 자기 방어용 콘텐츠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외교는 국가 위기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대가리 깎이고 눈썹 깎이고 주저앉힐 수도 없죠. 왜냐하면 지가 저질러 놓은 일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풀 수 있냐? 이재명밖에 못 푼다라는 거죠. 자, 중국은 이재명을 버렸습니다. 미국은 이재명을 완벽히 삭제시켰습니다. 남은 건 뭐냐? 국제적 고립, 내부 붕괴뿐이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요 이미 민심을 등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영포티 개딸 개 아재들도요 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깡패라고요. 이 앞대가리가 3으로 찍히는 그 순간 재판 재개는 바로 따라오는 겁니다. 트럼프는요 이 상황을 냉철하게 읽고 있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선납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단순한 협상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다? 다시 그레이트 어게인 하기 위해서다?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요. 이재명 정권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흔들기 위한 전략적 수다라는 거죠. 이재명은요. 지금도 이번 에펙만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좌빨이 언론들은요.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재명의 무능과 실책은 숨기고요. 내란머리 그리고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가열차게 해댈 겁니다. 에펙만 넘기면 된다. 트럼프와 만남 요것만 넘기면 몇 달 뒤니까 한번 버텨보자. 절대 안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국민과 야당은요. 이 위선과 무능의 정권에 쉬지 않고 몰아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종말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아르헨티나가요. 보수 정당이 승리했습니다. 국민들이 트럼프의 말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아르헨티나에다가 통화 스와프 해주겠다. 그 대신 어떻게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결코 도울 수 없다. 그 말에 국민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3,500억 달러 대한민국 경제 붕괴를 위해서 그렇게 흔들까?
아니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으로 있으니까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각을 조금 더 넓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버릴 거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외교는 고립이고요. 이재명의 정치는 탄핵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심판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서 있을 자리가요,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아닌 겁니다. 재판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과 손잡은 이재명은 버려졌습니다. 미중 봉합이 부른 토사구팽 외교의 결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겠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은TV였습니다.